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마음 치유사 정동문 코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 자,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관심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이제 관심의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영향력의 원은 뭐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요걸 이제 영향력의 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관심의 원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난 일 통제할 수 있나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통제하기 힘들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흘러간 물로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흘러간 물로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죠? 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사건, 경험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관심의 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상황, 환경적인 문제들, 이거 바꿀 수가 있나요? 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날씨입니다. 근데 또 사회적인 날씨도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자,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죠?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아,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왜?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지? 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쩌라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원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는 이 관심의 원에 해당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괴롭고, 어떤 경험 때문에 힘들고, 현재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 1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도 분통 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릴 때 일 때문에 눈물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문경에서 온 분은 이제 1년 6개월 전의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이에요. 1년 6개월 전에 돈을 6천만 원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6천만 원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수면 장애가 된 거죠. 최근에 우리 센터에 어떤 분은 뭐 6천만 원이 아니라 뭐 아파트 한 채 값을 날린 분도 계신데요. 근데 어떤 분은 아파트 한 채 값을 날려도 잠을 잘 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천만 원을 날려서 잠을 못 자는 분이 있고,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네? 이 차이를 만드는 그 힘이 뭐죠? 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영향의 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 이 관심의 원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 집중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로서 내 얼굴에 주름살을 생기게 하면은 안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직접적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 즉, 나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는 이거는 100%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생각, 내 믿음, 내 가치관. 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거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자, 언어. 입에서 내가 긍정의 말을 하는지 부정의 말을 하는지 이거 바꿀 수 있죠. 자, 나의 행동. 자, 내가 머리에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자, 생각, 말, 행동을 제가 온전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생각, 말, 행동.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일치되도록 내가 훈련한다면은 나에 대한 것은 아마 바뀌는 게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거야, 100%.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 타인. 자,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영업인과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라든지, 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라든지, 요거는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언어적인 문제, 화법의 문제, 화법.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 기술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리더십.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긍정과 사랑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돌을 던지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마음 안에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심금을 울리는 어떤 감동, 열정을 이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보기가 싫고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언어라는 돌을 상대방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언어라는 돌을 던지고 있느냐? 자, 크고 긍정적인 사랑의 돌을 던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긍정과 사랑은 맞는데 작은 긍정과 사랑의 돌을 던지느냐? 이건 좀 다르겠죠. 또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부모 자녀와의 대화에서 상처를 받을까라는 거죠. 자, 돌을 잘못 던진 거죠. 상대방 마음이란 호수에 부정의 돌을 던지고 상처의 돌을 던지고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채기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안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반 책임입니다. 50대 50. 자, 인간관계는 50대 50입니다. 자,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는 50대 50 반반 책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바뀌면 나의 태도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은 상대방도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기를 원하지 말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먼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 내가 긍정과 사랑으로 바뀌면 상대방은 그냥 긍정과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죠.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명언이죠, 명언. 자, 그래서 먼저 주어야 돼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줘야 되고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자부심을 높이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자부심을 먼저 높여준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겁니다. 자, 이 성공과 행복은 향수 같아요, 향수. 향수를 상대방한테 뿌리잖아요. 그럼 향수는 상대방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향수는 나에게 그대로 되돌아오죠. 자, 상대방한테 계속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행복의 향수를, 사랑의 향수를, 긍정의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뿌린 만큼 나한테는 더 많은 것들이 되돌아오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주어야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고요.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나 상황이 만든 현실입니다. 과거나 상황이 만든 현실. 어차피 이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고요. 흘러간 물로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자, 받아들이자. 시작. 받아들이자. 자,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답을 생각하세요.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을 생각하세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 안 좋은 일이 영원히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세옹지마라는 그 우리 뭐 중국 속담에도 중국 격언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의 끝은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의 끝은 좋은 일이다. 불행의 끝은 불행이 아니라 불행의 끝은 행복이다. 실패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끝은 성공이다. 미움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미움의 끝은 사랑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뜻 생각할 때 과거에 뭐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고 이혼을 했고 내가 사랑을 못 받았고 지금 현재 돈이 없고 뭐 이게 부정적인 상황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좋은 점을 해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받아들이고 좋은 일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 즉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제의 세 가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박수 3번 시작.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